놨으니까 화면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2장이고요. 예, 변수와 타입 부분입니다. 예. 자, 변수에서 변수가 뭔지, 그 다음에 이제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선언을 해야 되는지, 뭐 문법을 이제 하나씩 이제 배우셔야 되고요. 선언한 이후에 변수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 어떤 형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변수의 사용 범위, 요런 이제 내용들을 정리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타입, 자, 기본 타입, 정수 타입, 실수 타입, 논리 타입 있는데, 자, 여기 사실 이제 요 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쫙 나눠지거든요. 예, 분류만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타입에 대해서, 자바에서 쓸 수 있는 타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머리 아플 수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타입 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자바 언어 할 때 조금 머리 아파 하시는 게 뭐냐면, 뭔가 내가 코드를 만들려고 하면 꼭 에러가 나.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실행하려고 딱 보면 컴파일 에러가 자꾸 나와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타입, 이 데이터 타입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이제 에러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배우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처음에 좀 답답하실 수가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타입은 이제 자동 타입 변환이라고 해서 프로모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제 타입 변환이라고 해서 캐스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변수는 뭐 그 교재들 대부분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 이렇게 보시면 변수는 변하는 수다, 뭐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놓는데, 하나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 이렇게 이제 설명해놨죠. 우리 자바 PPT에는. 예, 그리고 이제 변수를 사용을 하려면 내가 앞으로 이 공간을 쓰겠다, 그 다음에 나 이 공간을 어떤 변수명으로 쓰겠다 하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이 공간을 어떤 이름으로 쓰겠다 하는 게 이제 변수의 선언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는 앞으로 이 공간을 메모리상에, 주기억장치 메모리상에 이 공간을, 자, 내가 이렇게 쓰겠다 하는데, 거기서 이제 타입이라는 게 있었죠. 타입, 어떤 자료를 저장하는 용도로 쓰겠다. 내가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는 뭐 가전 제품 같은 걸 이제 쌓아 놓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창고를 쓰겠다. 그러면 이제 어류만 쌓아 놓을 수 있는 창고를 쓰겠다. 그럼 식자재를 쌓아 놓을 수 있는 창고를 쓰겠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타입, 변수에 이제 타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언하는 형식이, 기본적인 이제 형식이 앞에 변수의 이제 타입이 와요. 타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 이름을 뒤에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형식이에요. 그래서 형식, 문법이죠. 문법 형식이고, 실제 밑에 있는 게 얘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게 int age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age라는 변수를,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인티저 타입으로 선언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바의 한 문장이 끝나면 항상 세미콜론으로 끝난다 그랬죠. 여기 이제 자바의 한 문장입니다. 문장이고, 자, age라는 그러면 이제 이게 변수명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age라는 어떤 공간에다가 정수값을 저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필요한 어떤 데이터라든지 결과값, 정수값을 요 age라는 창고, 뭐 박스, 그릇 담을 수 있는, 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옆에 한번 보세요. 자, 옆에도 같은 예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데이터 타입입니다. 더블이라고 되어 있죠. 자, 영화에 보시면 뭐 더블인데 사실 이제 그 두 배를 의미하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사실 여기서는 이제 더블은 이제 실수형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더블이라는 타입의, 자, value라는 변수를 쓰겠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자, 앞으로 내가 소수점이 있는 실수값을 저장할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실수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 근데 그 공간은 value라는 이름의 공간이야. 이름표. 아까 제가 이제 개나리반, 뭐 진달래반 그런 말씀 드렸죠, 그죠?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이 공간에 뭔가를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공간이 많으면 이름표가 없으면 예,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식별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변수명 자, value를 사용해서 자, 그래서 이 변수를 선언할 때는요. 앞에 변수의 타입을 어떤 그 종류의 데이터를 저장할 것인지 변수의 타입을 뭐 인티저면 인티저, 더블이면 int가 인티저 약자입니다. 그래서 더블이면 더블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거, 요 스페이스 한 칸 이렇게 띄워졌죠. 띄어쓰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 이제 변수의 이름입니다. 이건 우리가 직접 지정해 주는 거예요. 프로그래머가 나는 요 이름으로 할래 하면 직접 지정을 해주고 그 이름을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변수의 선언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변수라는 걸 쓰시려 그러면 변수는 자, 한 시점에 하나의 값을 저장한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들어봤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잘 이렇게 집중만 하시면 어느 순간에 숙달이 되실 거예요. 자, 변수는 한 시점에 하나의 값만 저장한다. 그죠? 그럼 변수를 쓰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느냐? 변수 선언을 해야 된다. 변수라는 것을 쓰려면 선언을 해야 된다. 먼저. 그러니까 변수라는 것은 내가 계산할 어떤 데이터 값을 저장하거나 혹은 계산된 결과값을 어딘가에 보관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이제 보관하는 저장소가 되겠죠. 값 하나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 여기 이제 변수인데 변수는 내가 사용하려면 처음에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주고 사용하실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변수 이름을 위한 명명 규칙이라고 나오죠. 나오는데 자, 변수 이름 명명 규칙에서 자, 변수 이름이 여기서 이제 age나 이 value 이렇게 따지는 거고요.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우리 교과서 30페이지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2장이죠. 2장 1장이 아니라 3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예습을 한번 쭉 이렇게 보신 분들은 정리가 하나씩 되실 거고, 혹시나 예습 아직까지 못 하신 분들은 이제 수업을 이제 앞에 거 이제 수업을 하실 때 항상 예습을 먼저 하시고 이렇게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처음 듣는 것보다는 많이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항상 자바 수업은 예습을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변수의 이제 이름을 내가 정해 줄 수가 있는데 이것도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규칙을 무시하고 쓸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이제 문법이기 때문에 변수에 이름을 붙이는 규칙도 그대로 우리가 배워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명명 규칙이죠. 이름을 붙이는 규칙입니다. 변수에 이름을 갖다 붙일 때 아무데나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룰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작성 규칙 한번 볼게요. 자, 자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자바 언어를 배우고 있으니까 이제 자바 언어에서는 자, 변수 이름 붙일 때 자, 규칙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문자이거나 달러 기호 혹은 언더바 밑줄 기호여야 하고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 필수돼 있죠. 자, 필수적으로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특수문자 달러나 밑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글자에는 무조건 문자가 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문자가 오거나 달러나 밑줄인데 그러면 나머지 특수문자는 못 쓴다 그러죠? 자, 달러나 밑줄 외에 나머지 특수문자는 못 써요. 그리고 숫자는 변수명의 첫 번째 글자 첫 글자로는 사용할 수 없다.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옆에 예를 한번 보세요. 자, price라는 게 있죠. 자, 요거는 이제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요런 이제 변수명 어떤 가격 숫자를 내가 저장을 해서 내가 이걸 뭔가 계산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이 가격을 저장하려면 변수가 필요하다 그죠? 그러면 변수 선언해 줄 때 변수명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자, price 쓰는 게 맞느냐? 맞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글자 여기 보세요. 글자는 자, 문자이거나 문자 맞죠? P. 그죠?
푸지. 그다음에 달러 밑줄을 이면 된다. 그래서 문자이고 숫자를 시작할 수 없다. 숫자 시작하지 않죠. P로 시작하죠. 예, 알파벳으로 문자로 시작하죠. 자, 사용 가능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달러 프라이스인데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요 규칙 보시면 문자이거나 문자는 아니지만 첫 번째 글자가 문자가 아니지만 달러로 시작했죠. 요거는 허용하겠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뒤에 자 언더바 밑줄이죠. 밑줄 시작했고 첫 번째 글자가 컴퍼니 네임 돼 있는데 요것도 자 허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수문자 달러나 언더바 밑줄은 변수 이름의 첫 번째 글자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 예. 그 외에는 안 됩니다. 다른 어떤 특수 기호들은 이렇게 쓰실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밑에 안 되는 경우 한번 볼게요. 예, 안 되는 경우. 자, 1V라고 되어 있는데 야, 요거 같은 왜 안 되느냐? 요 규칙 어겼어요. 자, 첫 번째 글자, 변수명의 첫 번째 글자에 자,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 되어 있는데 1 V니까 1로 시작했죠. 숫자로 시작했죠. 그래서 안 된 겁니다. 예. 그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요 원문자 A at 골뱅이라고도 하죠. 자, at speed 돼 있는데 요거는 안 되겠죠. 왜? 특수 문자는 달러 기호 언더바밖에 첫 번째 그 글자로 오는 걸 이제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특수 문자 왔기 때문에 안 된다. 사용할 수 없다. 예. 자, 그리고 뭐 이제 그 뭐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달러 샵 있는데 달러로 시작했어요. 이거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기 이제 그래서 우리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봐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 글자는 문자이거나 달러 밑줄이 있어야 되고 숫자로 시작할 수 있는데 이게 여기는 지금 자세하게 써져 있지 않지만 이런 특수 문자는 쓸 수가 없어요. 다른 위치에서도 특수 문자를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샵이라는 글자가 두 번째 글자지만 샵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변수명에 달러나 밑줄 제일 첫 번째 글자로 올 수는 있지만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변수명과 변수 사이에 밑줄을 넣는 경우도 있지만 자바에서는 카멜 표기법이라고 해서 단어 변수명과 변수명을 만들 때 여러 단어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첫 번째 단어 뒤에 오는 그 두 번째 단어가 있다. 그러면 두 번째 단어의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이렇게 이제 그런 그 모양도 직접 이제 뒤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표기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나 그 전에 자바 이외에 다른 언어를 배우셨던 분들은 요런 룰은 요 자바에서 이렇게 지켜야 되는 룰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하셨던 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영어 대소문자 구분된다. 자, 영문자는 알파벳은 대문자와 소문자가 있는데 영문자 대문자 A와 영문자 소문자 A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같은 A잖아요, 그죠?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렇게 비교할 때는 이거는 다르다라고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특히 자바 언어에서는 대문자 A와 소문자 A는 다르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대소문자 구분한다.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first name 보시면은 요거는 다 소문자죠. 근데 두 번째 보시면 여기 이제 카밀 표기법인데 first와 name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변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두 번째 단어에 첫 번째 이렇게 보면 이제 소문자로 가다가 대문자로 볼록 튀어나왔잖아요. 낙타등 보면 볼록 튀어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카밀 표기법이라고 하고 자바에서는 이 표기법을 쓰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변수명을 가지고 지금 대소문자 구분하는 거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건 다 소문자고 이거는 가운데 하나가 대문자죠, n이. 그러면 이 두 개의 변수는 다른 변수다. 자, 자바에서는 이걸 다른 변수로 봅니다. 똑같은 변수가 아니에요. 읽을 때는 first name 똑같죠? 같지만 요 두 개는 다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문자는 영어 소문자로 시작하되 다른 단어가 붙을 경우에는 첫 자를 대문자로 표시한다. 이제 이게 이제 관례라는데 이게 이제 카멜 표기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자, 보시면 맥스와 스피드가 합쳐져서 맥스 스피드의 S자
대문자로 돼 있죠. 자, 여러 개의 단어가 뭐 이렇게 붙어 있더라도 자, 그 단어의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단어의 첫 번째 글자에 이렇게 대문자를 해놓으면 딱 구분이 됩니다. 아, 맥스라는 단어와 스피드라는 단어를 합쳐놨구나. 그죠? 딱 구분이 되죠. 그다음 이제 personal name도 마찬가지죠. 자, 소문자로 자, 변수명을 선문자로 좀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하는데 이게 한 단어일 경우는 그냥 소문자로 끝나면 되는데 두 단어로 됐어요. first와 name. 그러면 두 번째 오는 단어 첫 번째 글자 n을 대문자로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카와 body와 컬러 세 개의 단어가 하나의 변수명으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글자는 단어는 다 소문자죠. 카. 근데 두 번째 요 단어의 첫 번째 body의 b는 대문자로 왔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단어의 컬러의 c는 또 대문자로 왔죠. 그러면 우리가 요 카멜 표기 기법을 쓰면 카, 바디, 컬러고 카라는 단어와 바디라는 단어와 컬러라는 단어 이 세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거 알 수가 있죠. 구분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카, 바디, 컬러라는 변수가 있다. 그러면 이 변수에는 뭘 저장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색상을 얘기하겠죠, 그죠? 카, 바디, 그죠? 이런 식으로 변수에 이제 그 이름을 줄 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작성할 때 변수명을 이렇게 작성을 해놓으면 소스 코드를 읽을 때 아, 이 변수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겠다. 뭐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런 식의 이제 색상값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관련된 단어를 이용해서 변수명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근데 뭐 이런 분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소스 보니까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는데도 그냥 예제를 많이 이제 그냥 연습할 때 뭐 특정 뭐 단어를 막 생각하고 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뭐 AAA, BBB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뭐 A1, A2, A3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숫자 한번 붙여가지고 변수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실제 그 우리가 그 의뢰를 받아서 프로젝트를 이제 실제 이제 진행을 하고 납품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의미 있는 단어를 가지고 변수명으로 이렇게 잘 선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바에서는 이 변수명 그 길이 자 문자 수라고 돼 있죠. 길에는 제한이 없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요 변수명 하나 적는데 예를 들어서 자 뭐 국어 점수 저장하기 위해서 그냥 int 자 인티저 타입의 KOR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변수명을 뭐 KOR 뭐 13579 뭐 이렇게 해서 쭉 길게 작성을 하면 작성하는 사람도 다 타이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힘들고 수정할 때도 힘들고 만약에 그 변수를 다른 문장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또 그거 작성하려 그러면 오탈자 나오기 때문에 프로그램 작성하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 이름 붙일 때 몇 자로 이름을 해야 된다 뭐 딱히 그런 건 없죠. 근데 뭐 혹시 이 이름 들어보셨어요? 여기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뭐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들어보셨어요? 사람 이름 지을 때 물에 빠졌는데 야 저기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석 못 들어보셨어요? 아 옛날 그 저 요새 케이블 있기 때문에 보실 건데 하여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빠져 죽는 거야. 늘 이름 너무 기니까 불필요하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적당하게 쓰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름은 원하는 만큼 길게 쓸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변수명은 적당하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자바 예약어는 사용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예약어, 키워드 혹은 뭐 계약어 이렇게 이제 쓰는데 이게 자바 언어에서 쓰고 있는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명령어를 얘기합니다. 명령어. 그러니까 명령어 기본에 자바가 나올 때부터 뭔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명령어 이름을 변수명으로 쓰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든 프로그래밍 언어든 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예약어를 뭐 변수명을 쓰고 뭐 식별사를 쓰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 의미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변수 쪽에 쭉 하고 있는데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습을 이제 변수를 가지고 좀 하겠죠. 변수 연산자까지 하고 프로그램 이제 만들어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요 페이지 번호가 있습니다. 참고하라고 여기 위에 있고요. 우리 교재 페이지는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를 사용하려면 변수를 선언부터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int 스코어 하면, 자 이 int 앞에 오는 게 변수의 타입이고요. 자료의 종류, 이 변수의 종류 타입이고요. 자료형이고, 스코어가 변수의 이름입니다. 변수 명령 규칙 게 위배되지 않도록 이름을 이렇게 줘놓은 거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변수는 어떤 한 시점에 하나의 값을 저장하는 용도로 쓴다 그랬죠. 이 변수의 기능이 뭡니까? 값 하나를 저장하는 용도로 쓰는 그렇게 저장 기능이죠. 값 하나를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수라는 게. 그럼 이제 이 스코어라는 창고 박스 변수에 어떤 값을 저장하려면 연산자라는 걸 써야 되는데, 그때 이제 쓰는 연산자가 이 등호를 씁니다. 요 이제 요 등호가 이퀄, 뭐 우리가 같다 하면 이퀄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이제 어사인먼트, 대입이라고 합니다. 대입, 할당. 그래서 여기서는 자 스코어는 90 하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스코어와 90은 같습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스코어라는 변수에 자 여기 대입 연산자 오른쪽에 있는 요 90을 대입합니다. 90이라는 이 값을, 정수값을 스코어라는 변수에 대입합니다. 다시 말해서 할당합니다, 저장합니다, 녹음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갖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을 요 대입 연산자 왼쪽에 있는 이 변수에다가 집어넣는다.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변수를 선언하고 선언된 변수에 값을 대입할 때는 이퀄 기호, 예, 요 대입 연산자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두 단계로 이렇게 이제 변수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 요걸 이제 한 단계로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초기 값은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줄 수도 있다. 무슨 얘기면 이렇게 두 단계를 한 단계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int 스코어는 90 해버리면, 예, 인티저 타입의 스코어라는 변수를 선언하면서 이 선언된 변수에는 초기값으로, 초기값이라는 게 제일 처음에 저장되는 값을 얘기합니다. 예, 값으로 90이라는 숫자를 저장해라. 자 넣어달라. 그러면 이 이제 스코어는 90이라는 값을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도 지금 이 정도 설명하면 대략 뭔 말인지 알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도 이거 뭔 말이지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림을 간단하게만 일단 이제 지금 앞 시간이니까 조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빨간색으로 하나.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박스가 이렇게 박스로 표현할게요. 변수를 이제 제가 박스로 뭔가를 담아 놓을 수 있는 박스, 창고, 그릇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제 박스를, 비어 있는 박스를 만드는 게 이제 변수 선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int 스코어 하면요, 요 박스에 레이블을 붙이는 거예요. 자 스코어 이렇게 앞에 이름표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스코어. 그러면 여기에 뭔가를 담을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int 스코어 하면, 자 요 박스는, 이 스코어라는 이름이 이렇게 붙여진 박스는 정수, 소수점이 없는 정수를 담는 용도의 박스다, 변수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 놓은 거고요. 이 박스에다가 어떤 값을 담으려면, 자 여기 이제 90이 있는데 90을 요 박스 안에다가 저장해라, 할당해라, 대입해라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스코어라는 요 이름, 예, 스코어라는 요 이름, 스코어라는 요 변수 이름과 대입 연산자, 자 그 다음에 실제 여기에 이제 대입할 값, 자 세미콜론 이렇게 하게 되면 요게 이제 대입 연산자라고 있습니다.
자, 대입 연산자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을 90이라는 값을 스코어라는 변수에 저장해라, 담아라. 예,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단계로 이제 한 줄로 그냥 요 두 단계를 한 줄로 처리한 게 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줄로 코드를 만들 수도 있고요. 한 줄로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문법 설명할 때 왜 이렇게만 하려면 이렇게만 하지 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될까 조금 이제 답답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사람에 따라서 이걸 이제 두 단계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한 단계로 이렇게 또 작성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공부할 때는 요렇게도 해도 되고 요렇게도 해도 된다는 것을 같이 익히셔야 돼요. 왜냐면 나는 요것만 요런 식으로 쓸 거야. 안 그러면 두 번째 요 방법으로 쓸 거야 라고 익혀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익숙한 방법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제 선배님이죠. 그 기술자 중 여러분들은 이제 기초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고 이미 이제 경력이 있는 경력자들이 만든 코드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배워야 되는데 나는 요 두 번째 있는 요 코드로 계속 익숙하게 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무슨 뜻이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언어를 이렇게 배우시다 보시면 자, 요렇게 해도 됩니다. 저렇게 해도 됩니다. 이제 하나의 어떤 기능인데 표기법이 여러 개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자주 쓰지 않는 표기법이라도 이 표기법은 이런 기능 할 때 쓴다는 것을 같이 체크를 좀 하고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이제 넘어가셔야 됩니다. 예. 본인이 익숙한 것만 계속 쓰시다 보면 되게 생소할 수도 있어요. 뒤에 가면 다른 부분 이제 이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는 분에 따라서 표기법만 딱 하나만 있으면 참 좋은데 그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변수의 선언과 변수에 어떤 값을 대입한다는 거, 어떤 값을 저장한다는 거, 그걸 이제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요거 조금 지우고요. 근데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내용 중에서 하나를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변수는 값을 하나만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는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 이제 스코어라는 요 스코어입니다. 스코어라는 변수를 선언했다가 해서 자, 처음에 여기에다가 90을 집어 넣었어요. 이렇게 넣었는데 요 코드에 자, 스코어 해가지고요. 다시 자, 스코어라는 변수에 100을 이렇게 저장하세요. 할당하세요. 자, 대입하세요. 이렇게 명령어를 밑에 또 실행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100이라는 놈이 요 스코어라는 요 변수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요 변수는 한 시점에 하나만 값을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100이 들어오려면 기존에 있는 값이 어떻게 되냐면 쫓겨나야 돼요. 얘가 이렇게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쫓겨나서 자 90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쫓겨나고요. 이렇게 이제 되어야지만 밖에 있던 이 100이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서요. 값을 대입을 여러 번 해줄 수가 있는데 90을 이렇게 대입을 했다가 다시 여기에다가 100을 다시 대입을 해버리면 기존에 있는 값은 삭제가 되고 자, 최근에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대입한 값이 요 변수의 값으로 딱 저장이 된다. 여기 이제 규칙이죠. 요게 이제 변수입니다. 그러면 요거 이해를 잘 하시면 이제 요 자바에서 나오는 변수 이 정도 이제 쓰실 수가 있는데 다 하신 건 아니에요. 변수에 대한 규칙을 아직 다 하신 건 아닌데 우리 이제 자료형이라는 게 다 머리 아픈 건데 그런 부분까지 문법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지우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 이제 내용을 가지고 여기 뭐 코딩 할 때 실제 이제 프로그램 작성할 때 잘못된 예가 있고요, 맞게 고친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왜 이게 잘못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하고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 그리는 걸로 자, 변수는 초기화가 되어야 읽기 가능하다. 자, 요거 의미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int value라고 되어 있죠. 자, 인티저, 정수를 담을 수 있는 변수를 선언합니다. 변수의 이름은 value. 그래서 이름이 value인 정수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는 여기 이제 주석 처리돼 있죠. 슬래시 한 줄 주석 해서 자, 선언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자, 요거 대입연산자죠. 자, 대입연산자인데 조금 아까보다 좀 복잡해졌습니다. 자, 인티저 리절트라는 정수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면서 자, 요 대입연산자의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을 저장하라, 대입해라, 그런 문장이 되겠고요. 자, value 더하기 10, 자, 요거는요 문장이 됩니다. 자, 수식입니다. 수식. 즉, 단위 값이 아니라 수식이기 때문에 요렇게 자, 대입연산자 오른쪽에 수식이 오면 수식을 먼저 실행을 합니다. 실행. 연산을 연산을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value라는 게 변수죠. value라는 변수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박스로 제가 이렇게 그릴게요. value라는 변수가 있고요. 선언만 해놨어요. 이게 이제 value예요.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죠? value는 선언만 해놨어요. 자, 이 value의 값과 자, 10이라는 값을 더해서 result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해라. 그래서 리절트도 하나의 박스로 이렇게 리절트 한번 그려볼게요. 박스로 이렇게 그렸어요. 뭔가 담을 수 있는 거. 근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0을 이제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10이죠. 10을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박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변수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10을 더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 우리가 생각했을 때 0이다 생각하잖아. 그죠? 0에다가 10 더해서 결과값을 요 리절트라는 변수에다가 넣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컴퓨터는요 문법이 딱 정해져 있는 문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법을 위배를 하게 되면 딱 에러 메시지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류가 뜨는데 어떤 오류가 뜨냐면 자, 변수 밸류 값을 읽고 10을 더한 결과값을 변수를 여기 넣어라 라고 했지만 여기에 지금 초기화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초기화라는 게 여기서 초기화라는 게 변수를 우리가 이제 선언했으면 처음에 이제 여기에 어떤 값을 넣어줘야 되죠. 초기값을 넣어준다 해서 초기화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값을 넣어주는 걸 얘기합니다. 넣어줘야 되는데 초기화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의 변수예요. 밸류는 이게 안 돼 있다고요. 초기화가 되어 있지 않은 변수를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을 읽어내려고 하면 오류가 떠버립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맞게 고친 코드, 자, 요게 요 부분에 틀렸다 하는 거고요. 이걸 이제 맞도록 고치려면 이렇게 해라. 요게 맞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value는 30.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value라는 변수를 선언해 주면서 정수 타입의 변수를 선언해 주면서 30이라는 초기값을 저장하고 그다음에 자, 요 value는 value 자, int result는 value 더하기 10이라고 했죠. 그럼 이제 대입 연산자의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에 대입하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이게 수식이네. 그럼 수식은 실행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연산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더하기 연산자가 있기 때문에 자, value 더하기 10. value에는 30이 들어가 있죠. 초기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value에 있는 30과 10을 더하면 40이 되겠죠. 요 40을 어디 넣어라? result라는 변수에 대입해라. 저장해라. 이게 자, 요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스 코드 제가 설명을 이제 우리가 많이 안 했죠. 처음에 앞단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야, 이거 코드가, 야, 정신 바짝 차려야 되네. 나는 이 코드를 봤을 때는 왜 안 되지? 이게 딱 구분이 안 되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찬찬히 듣고 보니까, 아, 이게 초기화라는 개념도 알아야 되고, 변수를 선언하면서 어떤 값을 처음에 넣어준 게 초기화라 그랬죠? 초기화가 되어 있지 않은 변수는 읽어낼 수가 없다. 값을 이렇게 수식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문법이에요. 규칙이에요. 자바가 어렵다고, 이 언어가 최고로 어렵다고 했잖아요. 제가 진짜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진짜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규칙이 너무 많아. 자바는. 네. 내가 기본 한 라인 두 라인 이렇게 실행했다고 해서 그걸 내가 다 알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면 이런 규칙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규칙을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 실습하실 때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실습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실력이 올라갑니다. 그냥 타이핑만 하고 실행되나고 넘어가고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드라마 그냥 보는 거, 영화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거 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지우고, 자, 그 다음 이제 내용, 자, 그 다음 이제 내용은, 자, 리터럴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리터럴. 제가 이제 그 앞에서 변수, 우리가 변수를 하고 있는데요. 자, 변수는 변하는 수,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 이렇게 뭐 C 언어나 그런 거 해보셨던 분은 교재에 이런 거 많이 나왔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 한데, 지금 이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이 리터럴과 개념상으로 좀 비슷한데 뭔가 좀 달라요.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예. 자, 요 자바에서 요 리터럴은요 상수와 구분을 합니다. 다르게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상수는 컨스탄트, 상수는 상수고요. 리터럴은 리터럴입니다. 자바에서는. 그러면 이제 자바에서 말하는 이 리터럴과 컨스탄트, 이 상수는 뭐가 다르느냐? 예. 자, 뭐 여기 밑에 설명에 리터럴은 자, 소스 코드 내에서 직접 입력된 변수의 초기, 제가 값만 동그라미 칠게요. 값. 소스 코드 내에서 직접 입력된 변수의 초기 값. 뭐 그다음에 소스 코드 내에서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뭐 종류만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지금 안 돼 있죠. 요 값은 값인데 어떤 값이냐면, 자, 상수하고 비슷한 거는 뭐냐면 이 그 리터럴 값은요, 예, 그 값 자체를 의미합니다. 값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00, 뭐 50, 뭐 홍길동, 이런 값 자체를 의미합니다. 예, 값 자체를 의미를 하고요. 나중에 이제 콘스탄트 상수에 대해서 다룰 건데, 이 상수는요 처음에 텐제잉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이 상수는 변수처럼 처음에 1회 내가 여기서 파이는 뭐 3.141592, 예, 원주율, 예, 이 값 대신에 이렇게 상수명으로 쓸 거야 라고 딱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분을 하기가 사실은 어려운데 얘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건 똑같아요. 값 자체니까 그 값을 어떻게 막 조작하거나 막 이거는 아니에요. 값 자체를 마련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상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수 값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놓으면 이 값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법이에요. 예. 자, 그리고 자, 변수 쪽에 지금 다루면서 이제 범위라는 걸 조금 이제 언급을 좀 해야 되는데, 변수의 사용 범위가 나옵니다. 변수라는 게
어떤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죠. 예. 자, 어떤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인데, 자, 사용 범위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 말이냐? 자, 변수 개념하고요, 사용 범위하고 이 개념과 개념을요 조합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범위는 뭐 우리 그 선거차 이렇게 보시면, 예, 왜 그 국회의원도 보면 전국구가 있고 지역구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우리도 보면 이제 그 지폐 같은 경우도, 예, 우리 그 여행 갈 때 보통 뭘로 바꾸죠? 돈을 바꿀 때 달러로 바꾸잖아요, 그죠? 달러는 웬만한 곳에서는 다 쓸 수가 있죠. 근데 한국 돈 가지고 가면 그대로 못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죠? 그죠? 자, 전국구가 지역구 그 구분하시죠, 그죠? 예. 자, 그런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이제 개념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코드를 작성할 때, 자, 변수를 지역 변수라는 걸 선언해 줄 수도 있고 전역 변수라는 걸 선언해 줄 수 있는데, 변수를 전역 변수로 선언하면 그 변수의 값을 코드의 전역에서, 말 그대로 전체 지역에서 다 쓸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개념인데, 지역 변수 개념은 말 그대로 어떤 코드 내부에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블락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 변수가 선언되어 있는 블락 내부에서만 그 값을 쓸 수가 있는, 예, 그런 이제 변수입니다. 선생님 저기 우리 코드 얼마 안 되는데 너무 개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는데, 그래서 잡아요. 예. 근데 요거를 조금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공부하시는 요런 내용들, 요런 식으로 우리가 개념을 자꾸 공부하잖아요, 그죠? 자바 공부는 다 이런 공부입니다.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개념들이 한동안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조금 정도 숙달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변수, 자, 사용 범위에서, 자, 변수는, 예, 자, 중괄로, 여기서 이제 중괄로를 블록이라고도 합니다. 블록이라고 하고요. 자, 어디에서 어디까지, 우리 이제 갈로 같은 경우는 뭐 소갈로도 이렇게 쓰고요, 예, 중갈로도 이렇게 쓰고 대갈로도 쓰는데, 대부분 이제 갈로에 보면 시작하는 위치를 가리키는 이제 여는 갈로가 있고요, 끝나는 위치를 가리키는 닫는 갈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public static void main 해서 main이라는 메서드인데, 이 메서드에 자, 영향력이 있는 영역, 이게 영역이 여기서 여기까지다. 예, 요 중괄로 열고 중괄로 닫고, 이게 이제 한 쌍인 거예요. 우리 이제 괄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예, 괄로 안에 괄로 이렇게 열고 닫고 하시잖아요, 그죠? 연산 우선순위 이제 바꿔줄 때 우리가 괄로 이렇게 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괄로 안에 괄로, 중괄로, 블락 안에 블락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인이라는 메소드 안에 이제 여기 이제 코드들이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if라는 제어문이 있고요. 아직 안 배웠어요. 뒤에 배우면 나옵니다. 다음에 for라는 또 제어문이 있습니다. 예, 조건 제어문이고요. 반복 제어문인데, 자, 이런 이제 if라는 명령문과 for라는 명령문에도 블락이라는 걸 씁니다. 이렇게. 예. 요 if라는, 예, 요거는 이제 조건이라고 하는데, 요 조건이 참이면, 자, 블락 여기 시작부터 블락 끝나는 요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을 실행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갈로가 시작하는 여는 갈로가 있고 끝나는 영역을 알려주는, 예, 닫는 갈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이제 의미로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조건이 만족할 때, 자, 요 열고 여기 닫고, 자, 여기 시작이고 여기 끝난다. 그러면 요 조건이 만족일 때 요 중괄로 열고 중괄로 닫고, 블락이라고 그죠? 블락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해라. 자, 요렇게 이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반복문 사용할 때 쓰는 명령인데, 요것도 중괄로 이렇게 써요. 중괄로 쓰고, 자, 반복을 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반복하냐면, 요 뒤에 있는 요 중괄로 열었죠. 요 중괄로 안에 있는 요 내용, 자, 중괄로 닫았습니다. 자, 그러면 요 열고 닫고 사이에 있는 이 내용을 여러 차례 반복을 해라. 예, 그런 이제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중괄로가, 자, 보시면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는 메소드에도 요 중괄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이 메인 메소드 안에 if라는, 예, 조건문에도 중괄로가 들어가 있고, 열고 닫고, 포문에도 중괄로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예,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수,
변수. 자, 여기 int var variable에 자, var 요 약자를 써서 1. 자, 이렇게 이제 변수를 이제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if나 for라는 요 제어문이 가지고 있는 이 블락 입장에서는 요 안에 있는 코드 입장에서는 자, 지금 메인 메소드 바로 아래 요 메인 메소드 블락이라고 했죠. 여기에 있는 이 변수는 전역 변수가 됩니다. 이 블락의 바깥쪽에서 선언됐죠. 전역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 블락 안에서 이 전역 변수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 for라는 블락 안에서 바깥쪽에 있는 전역 변수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그 if라는 혹은 이제 for라는 요 블럭 안에 보면 int var2 요게 이제 var2라는 변수를 인티저 타입 변수를 선언해 주는 거죠. 그죠? 변수 쓰기 위해서 요것도 int var3 돼 있는데 var3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인티저 타입의 변수를 선언해 주는 거죠. 그런데 자, var2라는 변수는 if 블럭 안에서 선언됐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대구라고 하면 자, 이걸 이제 부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산이라고 하면 자, 요 var2는 대구 안에서만 쓰는 변수예요. 대구를 벗어나면 안에 값이 사라져 버립니다. 다음에 var3은 요 포 블락 안에서 선언되었죠. 지역 변수예요. 자, 우리 지방 하잖아요. 지방 하잖아요. 지방. 대구도 지방이고 부산도 지방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부산 지방에서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var3이라는 변수는 이 부산 안에서는 변수로서 그 값을 저장하고 꺼내오고 다 쓸 수가 있는데 이 부산 지역을 벗어나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var2와 var3은 지역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지역 변수. 여기 보면 var2와 var 사용 못한 데 있죠. 전역 변수를 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전역 변수 아무데나 코드에 아무데나 이렇게 이 변수를 읽어오고 쓰고 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고요. var1은 전역 변수입니다. 얘는 제일 바깥쪽에 블락 여기에 이제 선언이 돼 있죠. 얘는 이제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이 전역 변수 영역에 어떤 위치에도 와도 이 var1이라는 변수의 값을 넣을 수도 있고 저장할 수도 있고 꺼내올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